뭐라고? 한국에서 살자고? 당신은 미국인인데 왜 한국에 가서 살자고 하는 거야?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돼. 여기 부부로 보이는 남녀 사이에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일본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심지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게 되면서 매 순간이 놀람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30대 디자이너로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살게 된 미즈호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미국인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일본 지사에 있을 때 저와 연애를 했고 1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한국에서 살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체험해보니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고 스스로 느낀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우시죠?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옛날부터 일본에 반한 교육 때문에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서 저에게 항상 험담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그들은 심지어 저처럼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었는데 한국 여행을 다녀오더니 여행이 별로였다고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먼저 한 친구는 한국이 매우 활기차고 세련된 나라지만 한국의 도시는 지나치게 정신이 사납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과도하게 혼잡하고 어딜 가든 교통체증과 인파에 시달린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후진국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다고. 저에게 한국에 가지 말라고 못 박아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인간성은 최악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인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만 나열해 봐도 한국인은 차별주의자, 폭력적, 사기꾼 등 한국인에게 붙는 수식어들은 부정적이었기에 저는 한국인은 최악의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남편은 한국으로의 3년간 발령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무슨 복권 당첨이라도 된 듯 환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몹시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한국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일하다가 일본 지사로 발령받았던 건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일본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많았어요. 연애 때부터 종종 그랬어요.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불편하다 이건 한국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 등등이요. 저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다고까지 말한 적도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고작 2년을 살아본 게 다고. 어차피 한국이나 일본은 남편에게 모두 외국인데 내 모국인 일본을 왜 그렇게 싫어하나 싶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곤 했죠. 미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니 그러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처음엔 아무래도 외국 생활이니 힘들겠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나중엔 일본을 저렇게 싫어하는데 일본인인 나도 싫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싸움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발령을 받자마자 환호성을 내지르며 기뻐하는 걸 보니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야 하는 제 걱정은 안 되나 싶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 가면 저와 남편 둘 다 외국인 신세가 되잖아요. 남편이 2년간 한국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한다지만 아주 유창하진 않고 저는 한국어를 새로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나마 한국 생활에서 알고 지냈던 동료라도 있지만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저렇게 생각이 없나 싶었죠. 남편은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고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일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감정을 꾹꾹 눌러둔 채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러운 감정과 불만, 걱정, 두려움들이 온통 뒤섞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오게 되면서 매 순간이 놀람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랬던 것은 관공서나 은행의 행정처리 속도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 게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될 수 있구나 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처리를 진짜 빠르면 30분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뿐인가요? 한국은 전자신분증으로 다 해결되는데 일본은 이것저것 카드를 다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은행이든 어디든 도장이 필수고요. 그런데 한국은 도장도 안 쓰더라고요. 한국에서 도장을 쓰는 걸 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은행을 가서 일을 보는데 일처리 속도가 빠른 건 물론 도장도 필요 없고 카드도 자리에서 바로 받는 걸 보며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던 걸까요? 인정하기 싫은데 남편 말처럼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쓸데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처럼 일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생활 곳곳이 불편한 채로 놔둘까요? 그렇게 많이 걷어간 세금들은 다 어디 갔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의 가족들에게 하면 너 한국인 다 된 거냐며. 우리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한국에 가더니 제가 까다로워졌대요. 일본의 가족들도 한국의 이런 면들을 제대로 경험하면 저처럼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요? 남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저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국도 행정처리 느리고 대중교통 치안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미국의 모든 것들이 한국과 비교가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말로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산다면 자기처럼 모든 면들이 많이 비교가 되어서 아마 다들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할 거라나요? 저보고는 한국의 참맛을 알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일본에 가서 못 산다고 놀리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일본에도 배달 음식 어플이 있지만 한국처럼 간편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한국은 배달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배달 어플에서 과일과 대게까지 배달해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배달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또 놀라운 건 한국의 수질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질이 뛰어나게 좋아서 대부분 수돗물을 마시는데요. 한국은 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다 마시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안했습니다. 물을 사서 마시는 건 너무 낯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얻은 집이 오피스텔이었는데 그곳에는 없는 가전제품이 없었어요.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 집에서 제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정수기예요. 심지어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랍니다. 온수, 냉수, 정수 버튼에 얼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얼음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얼음을 얼려두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2판 이상 얼리고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얼음을 바로 뽑아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얼음 정수기를 쓰지 않고 대부분 제빙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쓰고는 하는데 한국에서 정수기를 몇 주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면서도 한국으로 여행도 많이 오고 한국 문화를 뒤쫓는 건가 싶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격스러워서 남편에게 모든 집에 이런 정수기가 있냐고 묻자 모든 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들 설치하는 추세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한 서울의 물도 깨끗해서 그냥 마시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끓여서 마시거나 아니면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씻을 때부터 수질 좋은 게 티가 나더라고요. 일단 피부가 엄청 매끈해졌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여드름이 났었는데 서울에 와서 싹 사라졌습니다. 왜 한국인들 피부가 그렇게 좋은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제껏 한국인들은 피부과에 다녀서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피부가 좋아진 이유가 더 있어요. 일본 겨울이 별로 안 춥다고는 해도 겨울에 집안이 정말 썰렁해요. 코타츠니 전기장판이니 이것저것 다 끌어다 써도 코가 시리거든요. 에어컨 온풍 기능을 틀어봤자 건조한 공기 때문에 힘들고요. 신축 맨션에 살면 다르겠지만 누구나 비싼 맨션에 살 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집들은 일단 일본에 비해 단열도 더 잘 돼요. 무엇보다 바닥이 따뜻하니 집안 공기 자체가 너무 훈훈한데
건조하지도 않아서 제 피부는 더 좋아졌습니다. 씻고 뭘 바르지 않아도 건조하지 않다니 완전 신세계죠. 일본에서 열심히 가지고 온 털 슬리퍼며 이불이며 핫팩은 필요가 없어졌고요. 집을 한국처럼 지으면 쓸데없는 방한 용품을 안 사도 되는데 일본은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생활 전반 말고도 한국 사람들의 남다른 넉넉한 인품도 정말 저에게는 놀라워요. 이게 한국인들의 정인가 싶었는데요. 한 번은 남편과 백반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생선을 구워 여러 반찬을 내주는 곳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말하자 환영한다며 할머니가 조기 잘 구워줄 테니까 한 상 푸짐하게 먹고 가라 말해 주었죠. 생선이 나오기 전 미리 나온 반찬들로 밥 한 수를 뜨는데 어찌나 맛이 좋던지요. 김치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생선이 나오기도 전에 그 반찬들로만 밥 한 그릇을 거의 비워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할머니는 제게 다가오시더니 비워진 반찬 그릇을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아직 손님이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릇을 치우는 건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가져가신 반찬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 다시 가져오시는 거예요. 사실 반찬이 더 먹고 싶었긴 했지만 추가 요금을 내면서까지는 더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반찬을 강매당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메뉴판에는 반찬 가격은 적혀있지 않아 도대체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건지 혼자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데 남편이 이건 그냥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남편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군요. 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이 없다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은 동네의 흔한 규동집에서도 작은 종지에 들어있는 단무지 절임 그리고 김치까지 다 돈을 받거든요.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초생강이요. 한국에 비하면 야박하기 그지없죠. 한국 사람들의 넉넉함과 인심은 사실 한국에 와서 사귄 동네 친구들에게서도 많이 느낍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잘 챙겨주고 한국 음식이 매운 편이니 힘들지 않냐며 제게 일본식 식당 링크도 보내줬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일에 깊게 상관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친해지면야 다르지만 친해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던 한국 생활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어색했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한국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미국도 일본도 싫고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 하던 남편 마음을 100% 이해하게 됐거든요. 남편과 둘이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한국에서 가급적 오래오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요즘입니다. 한국 생활을 몇 년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한국과 비교가 되어서 못 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신 분들은 답답해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은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